쾅! 종갓집 대문이 닫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한 여인이 딸 넷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딸 가진 여자가 무슨 종가의 복을 깎느냐.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말이 빗소리를 뚫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여인과 딸 넷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정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전라도 넓은 들판 한가운데 300년 내력을 자랑하는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당에는 위패가 24이나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집안은 대를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던데. 그러게 300년을 이어온 혈통이라니. 하나 그 찬란한 혈통 아래 한 여인이 목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죄라는 올가미를 말이지요. 종갓집 안채에서 최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벌써 10년째, 그 세월 동안 딸을 넷이나 낳았지요. 시어머니가 사당에서 나와 최 씨 앞을 지나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째, 둘째도 딸, 셋째하고도 넷째도 또 딸. 이게 무슨 저주냐?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들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최 씨는 말수가 적고 단정한 사람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맑고 매서웠습니다. 참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나 있는 법만큼은 끝내 배우지 못했지요. 대감마님, 첩을 들이시지요. 시어머니 박 씨가 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들 낳을 몸을 구해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사내를 낳을 것입니다. 최 씨의 남편은 어머니 눈치만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집안에 첩이 들어왔습니다. 20도 안 된 젊은 여인이었지요. 첩은 최 씨를 지나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곧 사내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최 씨의 딸 넷은 대청마루에서 놀다가도 할머니만 지나가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것들은 다 남의 집 사람들이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지요. 어느 날 밤 최 씨가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문풍지가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말이지요. 이상하네. 최 씨가 제기를 정갈하게 놓아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사당 앞을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조상님들도 지금 집안 꼴을 못 보시는구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당에서 바람소리가 들린다는 건 조상이 노하신다는 뜻이야.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조상님들도 이 집의 탐욕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의 늦가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마님, 첩이 잉태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사내다. 점쟁이가 그리 말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에 최 씨가 무릎을 꿇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를 내쫓겠다. 최 씨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딸들도 함께 내보낼 것이다. 그 순간 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들만큼은. 닥쳐.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집안의 복을 깎는다.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눈빛에 담겼지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구나. 쫓겨나는 날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해지기 전에 이 문 앞에서 사라져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큰딸이 이를 악물고 어미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미, 우리 어디로 가요?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파요. 추워요. 셋째와 넷째는 서로를 꼭 안고 떨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딸들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최 씨는 빗속에서 딸들과 함께 섰습니다. 대문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지요. 어미, 어디로 가요?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마을 끝 헛간 같은 초가집. 비가 새는 처마 밑에 모녀 다섯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잘못은 약한 자의 이름으로 적히는 법이다. 그럼 우리는 약하지 않다. 다만 지금은 힘이 없을 뿐이지. 최 씨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을 외워라. 이 비 오는 날을, 이 차가운 땅바닥을 모두 가슴에 새겨라. 왜요? 언젠가 다시 일어설 때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날 밤 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갓집 사당에서 우연히 봤던 낡은 문서 조각이 떠올랐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최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로 품삯을 벌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마님, 이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어미께 배웠습니다. 혹시 양반집 출신이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최 씨는 낮에는 바느질로 품삯을 벌고 밤에는 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미, 왜 저희에게 글을 가르치세요? 여자가 글을 알아서 무엇합니까? 여인도 글을 알아야 세상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길 수 있지. 증거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최 씨는 변했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약점을 읽는 눈을 얻었고 어떤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로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전복을 보는 노파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저를 부르셨습니까? 노파는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빚이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할머님을 처음 뵙는데요. 오래전 일이요.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노파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 때는 이미 비틀렸소. 사당 밑을 보시오. 사당 밑이요? 거기 답이 있을 것이요. 숨겨진 진실 말이요. 최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한때 그 집안 사람이었소. 쫓겨났지만 노파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의 마지막 희망이요. 바로 잡으시오. 최 씨는 큰딸과 함께 종갓집 담을 넘었습니다. 어미 무섭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있잖니. 사당 뒤편 돌틈을 더듬었습니다. 제기 밑 틈새에서 오래된 장부 조각이 손에 잡혔지요. 달빛 아래 펼쳐본 문서. 거기에는 족보 수정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미? 종가의 비밀이다. 입양의 흔적, 대대로 쫓겨난 종부들의 기록, 그리고 위조된 혈통의 증거. 종가의 정통 혈통이 거짓이었구나.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큰딸이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쫓겨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얼마 뒤 종갓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큰딸을 데려가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가의 혈육인데 천한 곳에서 자랄 수는 없지 않소? 최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종가의 뜻이오. 거역하겠소? 그때 큰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큰딸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정희입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최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잘하고 있구나. 관아 아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친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소. 종갓집 사람은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무당 노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당 지하 토방을 보시오. 지하 토방이요? 거기 더 큰 증거가 있소. 밤중에 최 씨는 다시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를 드러내자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선대종부가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 김씨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쫓겨났도다. 하나 진실을 알리노니 이 집안의 혈통은 이미 3번이나 입양으로 이어졌도다. 인장과 문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위조된 족보의 원본과 진짜 족보. 이 집안은 대를 위해 여인들을 재물처럼 버려왔구나. 최 씨의 분노가 단단한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최 씨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어미? 각자가 기억하는 것을 글로 남겨라. 큰딸은 쫓겨난 날을 적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당의 이상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제기가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셋째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적었습니다.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막내는 추위와 배고픔을 적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떨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최 씨는 딸들의 글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칼이다. 증언이라는 칼 말이다. 최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삿날을 노리기로 했지요. 관아의 진정서를 준비했습니다. 족보 위조와 선대 종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증거를 모았습니다. 장부 유서, 인장, 딸들의 증언.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았습니다. 제가 쫓겨나는 것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쫓겨났지요?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까지 말입니다. 딸들도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큰딸은 서책을, 둘째는 유서를, 셋째와 막내는 증언을 준비했지요. 한번 실패하면 우리는 역모로 몰릴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어미. 진실은 이깁니다.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내 것이 아니다. 제삿날 아침, 종갓집 사당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원이 나타났지요. 관아의 명으로 이 집 족보를 검증하겠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제삿날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소. 족보 위조 혐의로. 제사상 앞에서 관원은 족보를 펼쳤습니다. 옆에 최 씨가 가져온 진짜 족보를 나란히 놓았지요. 이것을 보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 종손의 조부는 입양된 자였소. 뭐라고? 증조부 또한 마찬가지요. 3번이나 입양으로 이어진 혈통이었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요.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선대 종부들의 유서가 있습니다. 모두 읽어보십시오. 관원이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쫓겨났으나 진실은 이 집안에 아들이 없었음이라. 나는 셋째 딸을 낳고 쫓겨났으나 집안의 혈통은 이미 끊어져 있었도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종갓집의 권위가 제사상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나 종갓집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 증거를 만들었소.
무고죄로 잡아들이시오. 관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하오. 당장 옥에 가두시오. 딸들도 함께. 최 씨는 침착했습니다. 인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선대 종손의 인장입니다. 인장이 진짜라 해도 문서는 위조할 수 있소. 그때 마을 노인이 나섰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소. 40년 전 나는 이 집안의 종부가 쫓겨나는 것을 보았소. 나도 증언하겠소.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소. 증인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거짓말하고 있소. 저 여자가 매수한 것이오. 관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최 씨를 구금하겠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미. 최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흘 뒤 관아에서 정식 신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최 씨, 내가 제출한 증거가 진짜냐? 그렇습니다. 어찌 증명하겠느냐? 제 딸들이 증언하겠습니다. 큰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 가진 여자가 무슨 종가의 복을 깎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막내까지.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는 우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둘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사당에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제기가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어미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도 이 집안의 탐욕을 보고 계신다고. 셋째와 막내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관원이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가의 권위는 진실 위에 서야 하오. 거짓 위에 선 권위는 무너지는 법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종갓집 사당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문풍지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기가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당의 바람이 잠잠해졌구먼. 무슨 말씀이십니까? 쫓겨난 종부들의 한이 풀린 거야.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최 씨는 사당 앞에 섰습니다. 선대 종부님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잡음이었습니다. 사당의 위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종갓집은 재산 일부를 환수당했고 위조한 족보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제사 권위도 실추되었지요. 최 씨와 딸들은 신분을 회복했고 딸들의 혼처 선택권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홀로 남았지요. 최 씨는 딸들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어미,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서당을 열겠다. 서당이요? 그래.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우리 집 빈 방을 쓰시오. 제가 책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는 혈통이 아니라 뜻으로 있는다. 최 씨의 서당에는 족보 대신 서책이 쌓였고 빗소리 대신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서책에 자기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최정희. 둘째도 따라 적었습니다. 최정숙. 셋째,
넷째도 차례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여인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 딸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인도 글을 알아야 세상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쫓겨나는 여인이 아니라 나아가는 여인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새로운 데다. 어미, 올곧게 살아라. 누구도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예, 어미. 그날 저녁 서당 마당에 달이 떴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월을 타고 흘러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때는 혈통이 아니라 사람의 올곧음으로 있는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